예,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이승철입니다. 2024년 우리 노조의 사업계획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경로와 요구로서 예산과 일자리 확대 투쟁을 25만이 함께 펼쳐보자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정세의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즉, 긴축과 전쟁, 그리고 총선입니다. 정부의 긴축 정책에 따라서 실제 정부 지출이 감소하고 있고 이 감소된 정부 지출이 노동자 서민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쟁에 따른 여러 가지 공급망 차질 등에 따라서 물가가 치솟으면서 노동자 서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타개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될 장인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어떠한 주요 정당들도 이에 대한 대책들을 뾰족히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점이 올해 정세의 특징이고 우리가 싸워야 할 지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올해 한국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 경제 지표들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반대로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경기를 나쁘게 만드는 하방 요인이 여러 가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긴축 재정, 감세, 또 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 등이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 반면에 이를 타개해야 할 정부의 역할, 즉 상방 요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이 실종되면서 시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해보면 바로 이 그림과 같습니다. 즉 기업과 가게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늘지 않고 수익이 나지 않으니 요소 투입 비용을 조정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후려칩니다. 이 현상은 우리 가게에는 실질임금 삭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로도 부족할 경우 기업들은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투입되는 비용을 더 줄이기 위한 노력을 펼칠 수밖에 없고 이 구조조정은 우리 가게에게는 실업 증가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실업이 증가하면 당연히 소비 지출이 제약되고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 현상은 다시 기업으로 올라가서 신규 수요를 발굴하기 어려운, 즉 매출을 더 내지 못한 상황이 차폐기처럼 계속해서 악순환대 돌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즉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가 정부의 역할인데 오히려 필요한 것은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서 실질임금을 높이고 또 국가 책임 고용을 늘리는 방식의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하는 반면에 안타깝게도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자본과 재벌을 살리는 시장주의로 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많은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타개하고 한국 사회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총선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러 얼굴의 면면에서 느껴지듯이 정쟁과 공천파동 그리고 정계 개편 등의 상황들로만 점철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보수 정치의 이합 집산이 본격 시작됐고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각각 총선 모드로 들어갔지만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하겠다, 어떻게 노동자 민중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겠다는 공약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총선 결과가 누가 이기던 노동자와 민중들 앞에는 어려움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힘이 다수를 획득할 경우에는 당연히 폭풍 같은 개혁 국면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지금처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시기 민주당 정권이 보여왔던 혹은 국회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왔던 철도 민영화법, 또 가스 민영화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자원안전부 특별법, 그리고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이름만 남은 정의로운 전환법 등 그간의 민주당의 입법 태도를 봤을 때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나아진 태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는 가치 중심의 총선 대응이 필요합니다. 즉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 누구를 찍을 것이냐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 총선을 통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가치를 주장하고 어떤 정책을 주장할 것이냐를 정하고 또 사회에 공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 한 해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내놓은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존에 가져왔던 부자 중심 또 부채 기반 경제를 더욱 가속화하는 내용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성이 후퇴되고 노동권이 파괴되는 정책들로 가득한 것이 바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입니다. 이 두꺼운 책의 내용을 5줄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그림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즉 규제 완화, 부자 중심, 노동계약, 공공성 후퇴, 그리고 부채 확대가 사실상 경제정책 방향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로서는 직무구체 도입 확대나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체계 변경을 통한 최저임금 하락 등을 노리고 있는 여러 가지 노동계약 조치들이 가득 차 있고, 특히 우리 공공, 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 공공성 확대와는 반대로 가는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정세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긴축의 역습입니다. 정부가 정부 지출을 줄이고 또 감세 정책을 펼치면서 여러 가지 긴축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긴축의 효과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영역은 바로 노동과 복지 그리고 공공기관입니다. 즉 인건비 감축을 위한 노동조건 후퇴, 또 실업시장 확대 등 여러 가지 긴축의 효과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 정부 입장에서는 노조 파괴나 노동계약 등 여러 가지 부대적인 탄압 조치들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의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상에 갇힌 투쟁만으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장의 현안 당연히 중요하고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 사업장 오늘 터진 현안을 막는다고 해도 내일은 또 다른 현안이 터지고 모레는 또 다른 곳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눈앞에 있는 뚝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이 흘러나오는 수원지로 나가야 합니다. 즉 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안에 대한 투쟁과 함께 이러한 탄압과 계약의 근본 원인인 긴축재정과 부자 감세 등 정부의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로 나아가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이 되어야 할 장이 바로 다가오는 22대 총선이자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열리는 올해 말까지가 그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공공수노조는 2+1+1 전략을 올해 정기대의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즉 우리 노조가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는 주요한 가치인 공공성, 노동권 연결 확대 전략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공공성, 노동권 확대의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국가 책임 강화를 제기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국가 책임 강화가 지금 실현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제시하기 위한 예산과 일자리 확대 투쟁을 제출합니다. 이를 위해서 총선 대응 투쟁과 예산 일자리 공동 투쟁을 두 개의 전략 투쟁으로 잡고, 그리고 노동기본권 확보와 노조 탄압 분쇄 등을 위한 총노동 투쟁을 민주노총과 함께 펼치는 +1로 잡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공공수노조가 이후에도 보다 안정적이고 강화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조직발전 전략을 마지막 +1 조직과제로 올 한 해 동안 펼쳐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총선 대응 투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는 특히 누구를 찍느냐의 문제보다 어떤 가치를 제출하고 이후에 펼쳐나갈 것이냐가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즉 개별법 차원의 접근보다는 가치와 기조를 제기하는 총선 요구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작년 우리 노조가 법을 만들고 입법 발의까지 성공했던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법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사업장들의 내용들을 모아서 함께 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변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공공교통기본법, 공공재생에너지법 등 다양한 업종에서의 좀 가치 중심의 입법안들을 만들고 이것을 올 한 해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끌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리에서 노조는 이미 총선 대응기구를 구성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3월에는 총선 요구안 수립을 통해서 각 정당에 우리 노조의 요구안들을 보내고 그 답변을 받아 분석하고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 이후에도 총선 기간을 전후해서 지속적인 여론화 쟁점화 사업과 함께 총선 대중투쟁들을 펼쳐내고 이 싸움들을 통해서 하반기 입법투쟁으로까지 연결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총선은 4월에 끝나지 않습니다. 4월에 우리가 제출한 의제와 내용들을 중심으로 입법을 쟁취하기 위한 12월까지 즉 하반기 정기국회까지 관련된 총선투쟁, 입법투쟁들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예산, 일자리 공동투쟁입니다. 예산 일자리 투쟁은 우리가 그동안 9월에 외쳐왔던 국가책임 강화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현장의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 또 예산 삭감 등과 같이 싸움이 필요한 현장의 요구들과 조응하는 공동투쟁 의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 공동투쟁 방안에 더해서 올해에는 작년 시기집중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공동파업, 공동타결 기조를 중심으로 한 공동투쟁으로 나아가자는 계획이고요. 기관 예산이나 정원 등과 같이 협의의 예산 혹은 좁은 의미의 일자리 개념을 넘어서 국가재정, 부자 증세, 또 공공부문의 고용 확대, 국가책임 일자리 도입 등 한국 사회가 체제 전환되고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운동과도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노동교섭이라든지 총인건비제 폐지라든지 직무성과급제 폐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현장의 요구들도 함께 결합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3월에서 4월까지 공동투쟁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특히 총선 직후인 5월에는 단위사업장 대표자 대회를 통해서 변화된 정세를 다시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4월 10일 이후에 2024년이 시작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총선계 결과에 따라서 어떤 정세가 펼쳐질지 다소간에 변화의 폭이 큰 해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총선 이후 정세를 정돈하고 공유하는 과정들을 단위사업장 대표자 대회를 통해서 열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 운수, 사회서비스 부문의 투쟁은 우리의 투쟁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와 국민의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 단위를 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민영화 저지, 공공성 확대, 국가재정 확대, 국가책임 일자리 실현 등의 내용들이 우리 노조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사회의 요구로 확장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반기 9월 이후부터 12월까지 세부 시기는 중집이나 중앙위 논의 등을 통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만 우리 공동요구를 바탕으로 한 공동파업과 공동타결 기조의 투쟁들을 규모 있게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예산 일자리 공동투쟁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어서 노동기법과 관련된 싸움입니다. 특히 최근 벌어지고 있는 노조 파괴나 노동 탄압, 노동기법권 확대를 위한 싸움들의 특징은 우리 노조만 잘 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점입니다. 즉 민주노총 차원의 금속, 건설, 다양한 산업들의 노동자들이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올해 특히 우리 공공운수 노조는 여러 노동기본권 의제 중에서 임금, 노동권, 노조탄압 분쇄 세 가지에 집중해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임금 관련해서도 기존에 펼쳐왔던 최저임금 대응뿐만 아니라 공무원 보수위원회 대응을 포함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 투쟁을 결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자체 생활임금 조례 제정 등 지역 차원에서 벌어지는 임금투쟁도 하나를 모아 이 세 가지 꼭지점이 만나는 임금투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해서는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 교섭,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 권리 보장,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노동교섭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초기업 교섭 쟁취를 위한 입법 사업 등도 함께 이 카테고리에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타임오프 탄압이나 노조 운영에 대한 회계 공시 강요 등 행정 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싸움도 펼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발전 전략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놓으면 많은 현장 대표자들께서 작년에 그렇게 열심히 논의해가지고 삼변운동 발전 전략을 이미 결정했는데
왜 조직발전 전략 논의를 새롭게 해야 되냐는 제기를 많이 하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지난해 우리가 결정한 삼별운동 발전 전략이 우리 노조의 형식적인 완성을 도모하고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었다면 이 조직발전 전략은 우리 노조의 내용과 가치, 지향, 즉 정책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자 토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에는 16개의 삼별연맹이 있습니다. 만약에 공공기관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 조직이 되면 갈 수 있는 삼별이 민주노총 안에 3개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왜 그들에게 공공우수 노조와 함께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규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공성, 노동권 전략을 오랜 기간 동안 펼쳐왔지만 실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OS, 즉 우리 나름의 국정기조 혹은 국가 운영 전략 혹은 경제로는 무엇이냐에 대한 해법도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조는 조직발전전략위원회를 꾸려 관련된 논의를 조기에 돌입하는 한편 조직 내외의 전문가들과 함께 노조 발전전략 연구에 돌입하고 그 결과를 3, 4분기까지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전 조직적인 토론을 4, 4분기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월에 열리는 정기대의원회를 정책대의원회로 확장해 진행하면서 노조의 발전 전략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들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 노조 앞에 놓여 있는 과제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올해 투쟁의 3가지만 핵심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총선은 단순히 어떤 후보를 뽑느냐의 총선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또 그 방향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내놓아야 하는 총선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노조는 긴축 재정이 아닌 확장 재정, 그리고 구조 조정이 아닌 국가 책임 일자리 등 일자리 확대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사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지 않습니다. 즉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노조 차원의 예산,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공동파업, 공동타결, 공동투쟁을 통해서 우리의 요구가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인 9월부터 12월 사이에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올해 한 해 농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노조가 나아가야 할 총체적인 방향과 장기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조직발전 전략 논의를 통해서 각 산하 조직의 총의를 모아주시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에 예정된 정책대의원 대회에서 노조의 노선과 방향과 정체성을 함께 수립하는 과정을 밟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